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새로운 수법과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정말 안타깝게도 착하고 순수한 어르신들을 속이려는 나쁜 사람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나쁜 사람이 와도 당당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노인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범죄 유형들. 먼저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죠? 어르신 한 분이 평생 모아놓으신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범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내는 수법이죠. 전체 노인 대상 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둘째, 메신저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나 손자를 사칭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셋째, 방문형 사기입니다. 택배기사나 가스점검원, 공무원을 사칭해서 직접 집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에요. 넷째, 길거리 강도나 절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체 노인 대상 범죄의 15% 정도예요. 하지만 신체적 위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특히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나 시장을 다녀올 때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째, 인터넷 금융 사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에요. 두 번째, 요즘 사기 수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단순하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AI 음성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녀나 손자의 목소리를 컴퓨터로 똑같이 만들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가족인 것처럼 들려요.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르신의 이름, 자녀 이름, 주소 등을 미리 알아내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상황을 어떻게 알지? 라고 믿게 되는 거죠.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안전점검이라고만 하고, 두 번째 전화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고, 세 번째에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천천히 속여요. 실제 기관 번호로 전화합니다. 기술적으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진짜 은행이나 경찰서 번호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번호만 보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가장 중요한 예방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3분 원칙입니다. 어떤 전화든 메시지든 방문이든 3분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깐만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급한 일은 3분 기다려도 괜찮아요. 둘째, 확인 질문 원칙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릴 때 별명이 뭐였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세요. 기관이라고 하면 직통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부서명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셋째,
가족 연락 원칙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똑똑한 분들도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예요. 넷째, 절대 금기 원칙입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동시에 알려주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 계좌로는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돼요. 전화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다섯째, 중요한 번호 저장 원칙입니다. 휴대폰에 사기 신고센터 182번, 경찰 112번, 금융감독원 1332번을 저장해 두세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이 번호들로 확인 전화하세요. 네 번째, 집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수칙. 현관문 보안을 강화하세요. 현관문에 방문 전 신분 확인 필수라는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리고 절대 인터폰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신분증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세요. 비상연락망을 만드세요. 자녀 번호, 이웃 번호, 경찰서 번호를 전화기 옆에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위험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일과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같은 시간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돈 관리를 조심하세요. 큰 돈은 한 번에 찾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찾으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나올 때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강관리도 안전관리예요.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판단력이 떨어져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금융전화 사기를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 급하다는 말이 나오면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이나 정부기관은 절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늦으면 큰일 난다고 재촉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 직원은 이미 고객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기관이라면 가족과 상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진짜 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목소리나 말투가 이상하면 의심하세요.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안전 대응법. 길거리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집 앞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절대 바로 문을 열지 마세요. 인터폰으로 용건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하세요. 피할 수 없다면 비상 버튼 근처에 서 있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일곱 번째,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1분 내에 112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 5분 내에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서 사기 피해 신고합니다. 송금 정지 요청해요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10분 내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네 번째, 30분 내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 등을 모두 모아두세요. 5번째, 1시간 내에 경찰서에 가세요. 직접 가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내에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60% 이상이에요. 8번째, 실제 범죄 상황별 대처법.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가 올 때, 여보세요? 금융감독원 김 과장입니다. 어르신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면 잠깐만요. 성함과 부서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직통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 다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자녀 사칭 카카오톡이 올 때 엄마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라는 메시지가 오면 절대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맞니?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지 말해봐라고 확인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평소 알던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방금 카톡 보냈니? 라고 확인하세요. 택배기사 사칭 방문자가 올 때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 바로 문을 열지 마세요. 인터폰으로 누가 보낸 택배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주문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아들한테 확인해 보겠어요 라고 하세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가스 점검원 사칭 방문자가 올 때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신분증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스공사에 먼저 확인해 보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진짜 점검원이라면 사전 공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우편함에 공지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9번째, 범죄 피해 후 받을 수 있는 도움. 경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하세요.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병원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범죄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해요. 전화번호는 02730-9000번이에요.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를 못 다루시면 자녀분이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지역사회 보건소, 범죄 피해 후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면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도움을 드려요. 법무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생계가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원해줘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1332번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세요. 10번째,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안전망. 자녀가 해야 할 일들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오늘 이상한 전화나 방문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르신 휴대폰에 경찰서, 은행, 가스공사 등 공식 번호를 저장해 드리세요. 그리고 가끔씩 만약 이런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며 대화 연습도 해보세요. 손자, 손녀가 할 수 있는 일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연락하세요. 새로운 연락처로 연락할 때는 미리 알려드리세요. 할머니, 새 번호예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하세요.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아파트나 동네에서는 경비실과 협력해서 수상한 방문자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웃과 소통하면서 요즘 이런 사기가 있다더라 정보를 교환하세요. 반상회를 활용해서 최신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대처법을 털어놓으세요. 11번째, 계절별 시기별 특별 주의사항. 명절 전후에는 이런 사기가 많아요. 명절 자금 지원을 빌미로 한 사기가 급증해요. 가족 모임 정보를 이용한 가족 사칭 사기도 많고요.
선물 배송을 빌미로 한 택배 사기도 조심해야 해요. 명절 2주 전부터 가족 연락망을 재점검하시고 명절 지원금 관련 전화는 모두 의심하세요. 연말정산 시기에는 이런 사기가 많아요. 국세청 사칭 사기가 급증해요. 세금 환급을 빌미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납부 대상자라며 협박성 전화를 해요. 모든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시고 전화로는 절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여름 휴가철에는 이런 사기가 많아요. 휴가비 지원 사기가 있어요. 가족들이 휴가 중일 때를 노린 사기도 급증하고요. 피서지 사고 소식을 이용한 가족 사칭도 조심해야 해요. 가족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하시고 휴가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하세요. 12번째, 2025년 최신 사기 수법과 대비책. AI 음성 복제 기술. 범죄자들이 자녀나 손자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서 전화를 거는 사기가 등장했어요. 목소리가 아무리 똑같아도 반드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확인하세요. 어릴 때 별명이 뭐였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같은 질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평소 알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딥페이크 영상통화, 화상통화로도 가족을 사칭하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화상통화 요청은 의심하시고 화상통화 중에도 개인적인 확인 질문을 하세요. 영상이 끊기거나 화질이 이상하면 더욱 의심해야 해요. 가짜뉴스 앱, 정부 발표나 뉴스를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앱들이 생기고 있어요. 중요한 뉴스는 여러 매체에서 확인하시고 처음 보는 앱으로 온 정보는 의심하세요. 공식 방송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3번째, 자주 묻는 질문들. 이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하시고 112에 신고하세요.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시고 카드도 분실 신고하세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혹시 모를 다른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정말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평소 알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시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다른 가족에게도 확인해 보시고 직접 만나서 처리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올 거고 여러 가족이 동시에 연락할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분증을 요구하시고 소속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재직 확인을 하세요. 공문이나 공식 서류를 요구하시고 관할 동사무소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진짜 공무원은 신분증을 기꺼이 보여주고 공문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 시간을 충분히 줘요. 이미 돈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관 수사가 가능해요. 범죄자 검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마무리 말씀. 어르신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단 멈추세요. 어떤 전화든 메시지든 방문이든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범죄자들은 항상 급하다, 지금 당장이라고 재촉하지만 진짜 급한 일은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아요. 둘째,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주장하면 평소 알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기관이라고 하면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큰 결정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넷째, 절대 금기 사항을 지키세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절대 동시에 알려주면 안 돼요. 모르는 계좌로는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90%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다섯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똑똑한 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72시간 안에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어르신들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놓으신 그 소중한 재산, 절대 나쁜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속는다고 해서 어르신이 바보가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너무 교묘하고 나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어떤 나쁜 사람이 와도 당당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오늘 배운 대처법이 합쳐지면 그 어떤 사기꾼도 당해낼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심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이웃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가끔 안부도 묻고 이상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도 다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예요. 중요한 건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82번 한국피해자지원협회 02730-9000번 금융감독원 1332번 이런 곳들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상담부터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장수 거북이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건강정보, 재정관리 방법, 생활 속 안전수칙,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